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단원별 문제풀이 지역사회복지론 편 들어갑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의 영역도 마찬가지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고요. 8강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은 2교시의 세 번째 영역입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기술론보다 좀 더 난해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복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 많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시험을 볼 때는 지역사회복지론이 좀 더 수월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의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를 보면 1장은 지역사회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문제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역사의 개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론적 기초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이념적인 부분들이 시험에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2장을 보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가치, 윤리,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이 모델 문제가 잘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 2장까지 내용입니다. 3장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사회복지사의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 보장계획 잘 나오는 거죠.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법제론에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욕구조사,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까지가 3장입니다. 4장은 지역사회복지 추진체계를 넣어드렸습니다. 즉,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자활이나 재가복지나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이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특수 분야,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쟁점과 과제가 마지막 4장이 되겠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의 전반부 문제풀이가 이번 시간에 진행할 것인데요. 1장의 전반부는 13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실천 주체와 비용 부담의 구분에 의한 1. 가족주의와 2. 국가주의 중에서 국가주의의 기본 원칙을 물어봤습니다. 국가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실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족주의와 국가주의로 나눌 수 있다.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족주의와 국가주의로 나눌 수 있다. 국가주의의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면 가족주의를 찾아라 그 말인데요. 1번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가족지향적인 보호를 강조한다. 답이 나오죠. 가족지향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가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족주의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이 개인의 어떤 자율성 측면을 강조한다는 거,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를 해서 바로 가족지향적인 보호, 이런 것들이 가족주의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다른 선택의 기회를 희생당하면서 보호의 제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성이 다른 선택의 기회를 희생당하면서 보호의 제공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즉 기회 균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제적 안정은 다른 말로 소득 보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자, 기술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의 체계는 보호를 받는 개인의 욕구와 취향에 맞추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보호를 서비스라고 보았을 때 바로 맞춤형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주의와 관련성이 있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서 이론 수업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러분들 해설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 가족주의와 국가주의가 두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는 던햄이라는 학자가 나왔고요. 지역사회 유형화가 있습니다.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 던햄의 지역사회 유형화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의 크기. 두 번째, 경제적 기반. 세 번째, 행정구역. 네 번째가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입니다. 답은 앞에 있는
기능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을 굳이 보지 않아도 더넴의 지역사회 유형화를 4가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가능하다. 크기, 경제적 기반, 행정구역, 그 다음에 사회적 특수성, 이런 것들이 바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크기니 대도시, 중소도시가 여기에 구분이 되고, 경제적인 기반은 광산촌, 산촌, 오촌, 농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행정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읍면동이 바로 행정구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은 도시 저소득층 지역이나 외국인촌이나 할렘가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기능적 기준은 아시죠? 기능적인 지역사회, 공통의 이해관계와 관심을 가진 공동체를 기능적인 지역사회를 하는데 교육계, 문화계, 종교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CF, 지역사회를 지리적인 것과 기능적, 지역사회를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구분한 사람은 바로 머레이 로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고요.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념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일정한 지리적 구역을 전제로 일정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집합체, 이것을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말합니다. 지리적 구역이 나왔고 지역이 나왔으니 이것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에서 의미하는 지역사회는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에서 말하는 지역사회는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띤 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는 주민들 간의 합의성이나 일체감이나 공통적 관심과 가치 등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띤 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를 하는데요. 다양하고 상이한 관심과 이해관계로 구성된 공동체다. 앞에서 교육계, 종교계, 문화계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하고 상이한 관심이 아닙니다. 공통의 관심입니다. 공통의 관심과 이해관계로 형성된 공동체라고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가 지향될 공통요소는 지역, 공동결속체, 사회적 상호작용,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지녀야 될 공통요소 3가지도 이미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지리적 의미가 있다 했으니 지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 의미가 있다 했으니 공동결속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지역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3번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지역사회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학자들이 주장한 끊어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 문제는 별표를 쳐주시고요. 틀린 문장이 4개나 됩니다. 지역사회 조직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가능한 한 복잡하고 다양하면 안 되고요. 단순한 게 좋습니다. 단순해야 한다. 지역사회 조직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는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복지는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선별적으로 분배되어 이들이 이용해야 된다. 우리들이 보통 분배라고 나오면 공평한 분배, 공평하게 분배되어 이들이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평한 분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지역사회 조직에 있어서 항상 강조했던 거죠.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4번째, 사람과 집단들 간의 상호 독립성이 문제 해결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사람과 집단들 간에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상호 의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호 의존성이 문제 해결의 동기가 돼야 된다. 상호작용이 문제 해결의 동기가 돼야 된다.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 커뮤니티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는 CO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는 게 아니죠.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수단이다. 지역사회 조직은 수단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목적은 뭐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지역사회 복지로 넘어갑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성과 기능성을 포함하는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역성과 기능성을 포함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사회 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역사회 복지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로 발전하는 것은 맞지만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강화된다라고 했으니 앞 문장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뒤에가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가 나오는 것이죠. 지역사회 복지는 조직적 활동을 강조하는 전문적 서비스와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사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지역사회 복지사도 지역사회 복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5번 문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번 문제 별표 쳐주시고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을 합의, 능력 부여자, 키워드만 쓰겠습니다. 조정, 과정 지향, 자주성 중시입니다. 자, 이러한 원칙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원칙들이 있는데 이 원칙들을 문장으로 뽑아낸 겁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목적 설정이나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자조적 협동적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목적 설정이나 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조적이고 협동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바로 자주성 중시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주성 중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업 성취에 이르는 모든 과정보다는 구체적인 과업의 달성이 중요하다. 아닙니다. 과정을 지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과업보다 과정을 더욱 중시합니다. 과정을 더욱 중시한다. 오답 노트를 밑에 바로 적어드렸습니다. 탈락이고요. 3번입니다. 지역사회 문제나 갈등을 자아낼 수 있는 주민 간의 마찰이나 대립의 상황도 주민 간의 상호작용 방법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조정의 원칙이 되겠죠. 맞습니다. 방법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방법상의 원칙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주민의 의견의 일치를 목적으로 삼는 전술을 활용한다. 의견의 일치를 다른 말로 합의라고 합니다. 자, 맞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상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상의 원칙으로 능력 부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여기 있죠? 능력 부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이니 지역사회에 대해서
권한 부여, 능력 부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임파워링 시켜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2번에서 과업 지향이 아니라 과정 지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는 체킹하셔야 됩니다.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번 문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념 문제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첫 번째, 사회통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참여가 있고요. 세 번째, 탈시설화. 네 번째, 정상화가 나왔습니다. 사회통합은 세대 간, 지역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우위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회통합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 지역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경제적 우위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어야 통합이 되는 겁니다. 주민 참여 이념은 주민자치, 주민복지로 설명되며 지역의 개방성을 지향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개방성을 말합니다. 탈시설화는 무시설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 보호 이러한 것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가 있을 때 이것을 보다 더 강조한다는 의미지 아예 시설을 깡그리 없앤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무시설주의는 시설을 아예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설 보호를 하면서도 지역사회 보호를 더욱더 강조해 나간다는 것을 탈시설화의 이념이라 탈시설화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상화는 1950년대 미국 아닙니다. 자유주의 국가 아닙니다. 정상화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두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뱅크 미켈슨, 두 번째 니르제가 있습니다. 뱅크 미켈슨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1959년에 뱅크 미켈슨입니다. 그리고 니르제는 스웨덴이거든요. 따라서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이념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정상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과 리을이 틀렸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해결해 드렸고요.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번 문제는 지역사회 복지의 등장 배경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등장 배경도 초창기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사회 문제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복지 등장했고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지니고 있던 복지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를 보완할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필요했겠죠. 그러면서 지역사회 복지가 등장했습니다. 맞습니다. 복지 요구가 비화폐적 욕구에서 화폐적인 복지 서비스로 옮겨지고 있다. 반대로 했네요. 그 전에는 화폐적인 복지였는데 비화폐적인 그러한 서비스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화폐적인 욕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비화폐적인 욕구 또는 비화폐적인 서비스 이렇게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적 욕구에서 비화폐적 욕구 이게 포인트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지역사회 보호가 강조되면서 지역사회 복지가 등장했습니다. 가정과 이웃,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뭐예요? 지역사회 범위에서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지역사회 복지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사회 문제에 따른 복지 욕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8번 문제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별표를 쳐주세요. 9번 문제는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겁니다. 출제되었던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지역사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앞에 있는 학자들을 보면 로스가 있고요. 맥키버가 있습니다. 더넴이 있고요. 힐러리가 있습니다. 자, 로스, 앞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지역사회를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한 사람이 로스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맥키버, 인간의 공동생활이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공동생활권으로 설명한 사람이 맥키버입니다. 자, 니은 지문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학자인데 그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서요. 인간의 공동생활이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공동생활권으로 설명했다. 이 공동생활권 나왔다 하면 맥키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적인 적합성, 더넴, 지역적인 적합성을 가진 주요한 사회적 기능 동그라미, 수행의 단위와 체계의 결합, 이것을 지역사회로 말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워렌이다. 워렌은 특히 그 지역사회의 기능적인 부분에 강조를 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적 적합성을 가지는 주요한 사회적 기능 수행, 이 기능 수행의 단위, 그 다음에 체계의 결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사회라 한다. 이것은 워렌이 제시한 개념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더넴이 아니에요. 자, 더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사회를 유형화했던 기준 4가지. 그 문제가 2번 문제로 기억되는데 그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힐러리는요, 지리적 영역 1, 사회문화적인 상호작용 2, 공동의 유대 3입니다. 제가 앞에서 지역사회 구성요소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지리적 영역, 그러면 지역이 됩니다.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여기에서는 상호작용이 중요한 단어가 되고, 그 다음에 공동의 유대, 앞에서 뭐라 했죠? 공동 결속체라 했잖아요. 동의어들입니다. 공동 결속체. 이렇게 해서 3가지로 구성한 게 지역사회다. 이게 힐러리가 이야기한 거다. 자, 맞습니다.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맞고요. 이것은 워렌의 이야기입니다. 자, 9번 문제 체킹하시고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역, 니은, 리을을 찾으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역사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10번은 경제 대공황이 미국 사회의 빈곤 문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929년부터 1939년까지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는데 이때 미국 사회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방정부,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정부는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인데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구제를 위한 사회보장법이 1935년에 제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복지 사업이 확대됐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기가 아마 복지국가의 정착을 의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공복지 사업이 확대가 됩니다. 복지에 대한 시장 중심주의 이념이 확산됐다. 아니요. 자, 복지에 대해서 시장 중심주의 이념이 확산된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와 연관성이 있는 1970년대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딜 정책의 시행 말씀드렸었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거는 케인즈 이론의 영향입니다. 케인즈 이론의 영향으로 뉴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환경과 빈곤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 빈곤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빈곤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공황 전까지는 개인의 책임이었다라고 보신다면 대공황이 인식을 바꾼 거죠.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사회복지 정책론에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인보관 운동과 COS가 앞으로 나올 건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인보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연역 잘 보세요. 1884년 영국 세계 최초의 인보관 토인비 홀 사무엘 바네트 목사에 의해서 설립됐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1886년 미국 최초의 인보관은 글린 길드였으며 맞고요. 1889년 토인비 홀의 유형을 모방하여 시카고의 빈민가의 헐하우스를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884, 1886, 1889 이 세 개의 연도는 기억해 주시고요. 인보관 운동에 3R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지던스 거주, 빈민과 함께 거주. 자, 두 번째가 리서치, 사회 문제적인 측면에서 이 빈곤 문제를 쳐다봤죠. 리서치를 했고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니 사회 개혁을 강조했던 겁니다. 리폼, 개혁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 개혁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빈민과 함께 정착했다. 레지던스, 생활하고 인격적인 접촉으로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에 따라 집단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개별 사회 사업이 아니겠죠. 집단 활동을 전개했는데 왜 개별입니까? 집단 사회 사업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인보관 운동의 목표는 빈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1번 문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보관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역을 잘 알아놓으시고 이제 두 가지의 비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COS라고 하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인보관 운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개혁에 앞장섰습니다. 그 다음에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은 대규모의 국가 개입이 아닌 민간의 자선 노력을 통해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입니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COS는요. 자선조직협회는 국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민간의 자선 노력을 통해 해결하자라고 보았던 겁니다. 인보관 운동은 주로 지식층이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빈민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을 계몽선도하고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습니다. 복지정책이 상당히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던 것이고 빈민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자, 이게 일종의 자조라고 하는 건데요. 자조라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그냥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러한 내용은 인보관 운동의 슬로건이 아니라 바로 COS의 슬로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OS는 자조를 강조했거든요. 자선조직협회 활동은 빈민에 대한 과학적 조사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사회사업의 전문적인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이 과학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개별 방문을 해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 상류층의 부인들인 우회 방문원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13번 문제는 자선조직협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3번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봅니다. 빈곤가정에 대하여 우회 방문을 통한 개별가정 방문 실시하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게 바로 개별사회사업의 효시, 출발입니다. 맞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 개별사회사업의 효시고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은 집단사회사업의 효시입니다. 자선기관들이 서비스의 중복과 낭비를 피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조정했는데 이것이 지역사회 조직의 출발이 됩니다. 자, 서비스를 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복지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빈민의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는 여기가 중요한 거죠. 도덕적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도덕적인 개혁, 사회개혁이 아니라 빈민의 도덕적 개혁입니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은 COS입니다. 자선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가 이루어져 부르주아 계급이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 바로 자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주아 계급은 상류층을 말해요. 자본가 계급이니까 자본가 계급을 우리가 부르주아 계층이라 하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특권적 지위를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선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우회 방문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선조직협회는 국가에 의한 공공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저는 11, 12, 13 COS와 인보관 운동의 이 세 문제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틀을 잡는데 좀 지문이 길잖아요. 체계를 잡는데 상당히 좋은 문제고 또한 이것은 실천론과 지역사회복지론과 사회복지 정책론 세 가지 영역에서 출제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부 13문제였습니다. 역사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14, 15번 우리나라 역사 문제까지 풀고 또 16번의 이념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